네, 이재명 정부 새롭게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과제는 무엇일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침체에 빠진 보수는 또 새롭게 회생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가 필요할지 또 새롭게 이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뭐 맨날 노니까. 무슨 말씀을요. 운동도 좀 요즘 많이 하시고. 예. 나는 젊어서 네. 고문을 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뭐 벌써 죽었지. 그렇군요. 평상시에 등산도 원래 좀 많이 그렇습니다. 하셨었고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 그리고 이제 대선을 통해 정부가 탄생했는데 이번 대선에 드러난 민심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번 대선에는 뭐 역대 대선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쪽 하나였잖아요. 예. 그게 뭐 느닷없이 그냥 그 계엄을 내렸으니까 국민들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표나 김문수 후보를 찍은 표나 관계없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이번 대선에 제일 관심사였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대 정신은 이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혹시 들으신 내용 중에 관심 있게 혹은 기억이 나시는 내용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이제 박정희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제가 솔직하게 대통령 취임 연설을 끝까지 잘 안 듣거든요. 역대 대통령들 취임 연설을. 대통령 끝까지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상화인 만큼 제가 끝까지 들어봤는데 그러셨군요. 국민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냐. 근데 딱 요약하면 세 가지잖아요. 실용, 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구별 없이 쓰겠다. 실용, 다음 통합.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다. 통합. 그 다음에 양보. 뭐 야당과도 자주 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실용, 통합, 양보. 요 세 가지가 이번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하는 그 말씀의 키워드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이게 지도자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대선 후보 때는 다소 뭐 거짓말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표 얻으려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다고 하지만은 이건 취임사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발언인데 이 세 가지 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그럼 뭐 이 세 가지만 책임지면 정치 잘할 수밖에 없지. 되게 많은 분들이 모든 대통령들이 본인 취임할 때 했던 취임사대로 하면 다 성공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찬반이 뚜렷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요렇게 동서를 갈라갖고 요쪽은 파랗고 요쪽은 빨갛잖아요. 5대 4대 1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가르마. 그리고 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49, 그다음에 41.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합하면 49.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49.49. 저쪽은 49.42. 정확히 보셨네요. 0.7이 더 높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것만 봐도 요 표만 잘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취임사에서 한 말을 책임지고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라에 딱 반이 빨갛고 반이 파란데 통합이라 하는 거는 이 빨간 거와 파란 것이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쪽만 고집하면 통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취임사대로 안 하는 거니까 취임사대로 나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취임사대로 하시라 이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취임사같이만 해라. 취임사대로 하시라. 뭐 취임사에 안 한 거 억지로 더 하려고 할지도 말고 예. 취임사에 말해놓고 뭐 그건 뭐 시간이 없어 못 한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취임사대로만 하시라 이거지. 우리 이사장님도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정부의 초기의 역할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취임 후 100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취임 후 석 달이죠. 석 달, 취임 후 석 달.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왜 취임 후 석 달이 제일 중요하냐 예. 그러면 이게 정치는 인사가 반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예. 취임 후 석 달이면 인사가 거의 끝나요. 장관 인선 다 끝나고 장관, 차관, 그렇죠. 뭐 주요 기관장들, 예. 그리고 장관들 청문회까지 끝나야 이제 되잖아요. 그렇죠. 뭐 총리, 그러네요. 총리 청문회 끝나. 그러니까, 국회 표결까지 할 총리. 그러니까 취임 후 3개월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3개월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취임 후 3개월이면 그 정부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예.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알게 되는 거죠. 3개월이면 평가가 끝납니까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가 거의 인사가 끝나면 평가가 끝나잖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군요. 인사할 때 어떤 원칙이 좀 필요할까요? 뭐 인사도 본인이 말했잖아요. 뭐 탕평하겠다, 뭐 실용을 하겠다니까. 또 실용은 이 취임사에서만 한 게 아니고 예. 대선 후보 때도 맞아요. 그랬잖아. 나는 맞아요. 중도 실용을 택하겠다. 뭐 좌도 알고 우도 알고 보수도 알고 진보도 아니다. 온건 보수 말씀도 하고 예. 중도 뭐, 보수야겠죠. 예. 나는 중도 실용이다. 그러니까 중도 실용을 하려면 인사를 한쪽만 쓰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야 뭐 자기 편만 쓰겠지. 그거는 뭐 취임 처음이야. 자기 사람들을 쓰는데 또 이번에는 내년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에 쓴 사람 중에 또 지방선거에 뭐 시장, 도지사 뭐 내보낼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자리 또 새로 채우잖아요. 예. 그때부터 정말 인사가 통합형 인사가 나올 수 있다. 통합형 인사냐 아니면 자기 편만 쓰느냐 하는 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3개월이 왜 중요하나 그러면 중요 국정 과제가 3개월이면 선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국제 외교 통상에 중점을 둘 거냐, 즉 외교 안보에 중점을 둘 거냐,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둘 거냐,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둘 거냐 하는 것이 한 3개월 되면 윤곽이 끝나요. 처음에 뭐 한 달 이래 갖고는 그게 잘 정리가 안 되니까 한 3개월 지나면 저 정부가 어디에다 나라를 중점을 두고 끌고 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개월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 3개월 안에 판단하시겠다. 뭐 제가 보기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성격이 좀 뭐 약간 좀 이렇게 급하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뭔가 끝내려고 안 하겠어요. 오늘도 첫 국무회의를 김밥 먹으면서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또 얼마나 대통령 되고 싶어 했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 그렇죠. 세 번째 도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을 오매불망 되어서 나라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꿈이었으니까 정말 나라 잘 할 거라고 믿는데 잘 해야죠. 중앙대 선배님이시잖아요. 내가 선배지. 그러니까요. 우리 이사장님 선배님이신데 혹시 이번 선거에 도와달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뭐 현재 공직자한테 뭐 아니 저희가 이제 뉴스에 깜짝 놀랄 보수 인사가 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저희 팀 내에서 이재호 이사장님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발표는 안 났습니다. 제가 저는 공직에 있으니까 선거에 중립이니까 이쪽 저쪽 다 이름을 못 걸리죠. 김문수 후보도 도와달라는 말 안 하셨어요? 혹시 우리 이사장님한테? 물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뭐 말 안 해도 속으로 내가 좀 자연스럽게 오겠지. 자리 그만두고 오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예상을 듣고 안 가셨군요. 그럼 나가 또 공직자가 선거에 또 도우려고 뭐 직을 그만두고 나간다 가는 것도 옳지 않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김문수 후보랑도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동지적 관계 아닙니까? 보통 인연이 아니지. 보통 인연이 아니죠. 당연히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제야에서 민주운동 할 때부터 예. 같이 했는데다가 예. 또 민중당도 같이 했고 15, 16, 17대 국회 3선을 같이 하면서 거의 매일 붙어 다녔다고 봐야지. 그럼 진짜 서운하겠는데요? 뭐 그렇지만은 뭐 그 인간적 도리로 보면 예. 내가 직을 그만두고라도 가서 도와야 되는데 예. 또 공직자라는 게 그게 그 선거 도운다고 공직 임기가 아직 1년 남았는데 그걸 그만두고 간다는 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뭐랄까 그러면 그동안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를테면 계엄 국면에서 꽃꽃 문수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확히 이렇게 반대는 안 하시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판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뭐 사람들이 너무 극우적이다, 예. 뭐 우편향이다 예. 그러잖아요. 예. 뭐 김문수 후보의 언행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언행은 뭐 극우적으로 나갈 때도 예. 있고, 예. 뭐 너무 우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인간 김문수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게 정직한 사람이요. 정직하다. 자기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 내 양심에는 이게 맞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뭐 이렇게 윤색하지 않고 비교적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건 이제 평가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고 본인으로서는 자기 양심대로 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나도 뭐 김문수 후보의 생각엔 내가 동의 안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같이 살아왔던 인간관계로 봐서 내가 신뢰하고 믿죠. 예, 사람이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니다는 걸 내가 믿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벽하게 끊어야 된다.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 행보를 보면은 또 명확하게 또 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거에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중도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는 포기한 건가요? 못 얻는 건데 그게 이게 머리와 머리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자기도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표 얻는데 계엄 뭐 탄핵 이거하고 완전 선 끊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 선 끊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죠. 머릿속에는. 그런데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자기 정부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자기가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미 탈당하고 저렇게 다 거의 끝난 사람인데 그것도 뭐 매몰차게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그냥 그렇게 말 안 해도 이미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다 아는 것 아니냐. 이런 자기대로 양심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러나 정치를 국민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그 점을 더 확실히 하는 게 옳았죠. 확실히 뭐 하기가 좀 자기 양심상 정서상 안 맞으면 적어도 우리가 탄핵의 강은 건너놓고 봐야 한다. 요 정도는 했어야죠. 탄핵이 확실히 넘었어야 했다. 윤과 확실히 끊고 그 정도는 했어야죠. 가는 게 갔어야 했다. 그 정도 했어야 됐다. 그런 아쉬움이 있으신 거고. 그러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현재가 개파 갈등이 있고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 이분을 또 후보로 내세우려고 김문수 후보를 당내 경에서 후보를 확정했다가 또 막 새벽에 막 1시간 공고하고 막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 막 있었잖아요. 당의 선배로서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진짜 엉망진창이 한심하지. 엉망진창. 아니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에 공고해갖고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3시 4시에 그것도 한 사람만 등록하고 하게 하고 그 한 사람 갖고 흑백 투표하듯이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하라 그러고 그 지도부보다가 그래도 당원들이 훨씬 우수한 거예요. 그렇죠. 부결냈으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국민의힘 지도부보다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더 나은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새벽 4시에 등록 공고하고 그것도 한 사람 등록 받아갖고 그거는 새벽 4시에 공고해서 1시간 안에 한 사람 등록 받으려면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민주주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죠. 그거는 군사 독재 때도 그렇게는 못했지. 새벽 3시, 4시에 등록하고 한 사람 등록하고 작성하듯이 투표도 흑백 투표하고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 저 뭐 그 지도부가 뭐 시인 거지 사람들이. 뭘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예. 너희들이 하는 게 옳지 않다. 바로 하고 엎은 거다. 부결됐죠. 예. 이분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분들 정치 오래 한 그러니까 분들이고. 그 사람들 뭐 시인 거지. 예. 뭐 씌있거나 뭐 예. 눈에 콩깍지가 끼 있거나 뭐 콩깍지 누가 씌웠을까 막 궁금하시는 분. 윤 전 대통령이 뒤에 있었을까요? 뭐 그 말도 많고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뭐 그래야지. 그런데 예. 그렇게 하려면 이 예. 사람들이 한덕수 그 총리를 예. 경선에 참여시켜야지. 처음부터. 참여시켜 갖고 예. 김문수를 제끼고 한덕수를 민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예. 자연스러웠잖아요. 그건 뭐 누구는 본인이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본인이 뭐 나도 총리 그만두고 대통령 하겠다. 예. 나도 경선에 참여하겠다. 예. 국민힘. 그럼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뭐 총리라는 사람이 대선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나온다는 게 무슨 심판이 선수하느냐 옳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무슨 명분으로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경선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겼으면 아무 뒤탈이 없는데 저렇게 망하질 않는데 예. 예? 국민님 하는 꼴을 보니까 전 당도 아니고 저거는 뭐 진짜 저거는 민주주의를 아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래 우리 당원들은 그건 못 참겠다. 그러니까 뒤엎은 거다 아닙니까? 부결했습니다. 그 당원들이 용기 있는 거요. 아하. 그 당 지도부보다 당원들이 더 나았다. 훨씬 용기 있는 거지. 용기 있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내용 끝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되고 이제 선거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41% 나왔는데 사실은 40을 넘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였는데 41% 기록하면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아니다 이건 그냥 누가 나왔어도 그냥 나왔을 숫자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아니고 예. 선거에서요. 예. 졌지만 잘 싸웠다 하는 말은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지면 그만인데 뭐 지면 끝. 잘 싸우면 무슨 잘 싸웠으면 이겨야지. 잘 싸워서 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쵸 선거는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고 이제 그쵸 승자 독식 구조인데. 예. 우리가 뭐 결선 투표에 있어서 과반수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한 표라도 얻으면 되잖아요. 예. 그럼 잘 싸웠으면 이겨야지. 잘 싸워놓고 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건 공명히 진 사람 위로하는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고. 그러나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20일도 안 뛰잖아요. 그렇죠. 경선 후보가 새벽에 돼갖고 그러니까. 딱 20일도 안 뛰는데 당은 한덕수 후보가 된 걸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김문수 후보가 돼놓으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니폼도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은 김문수 후보로 인한 선거 준비가 전혀 안 된 거 봐야죠. 그러니까 뭐 당은 거의 이번에 뭐 제대로 저 선거운동을 못했으니까 당 보고 국민힘 당 보고 표 찍은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고 김문수 보고 찍은 거지. 그래요. 김문수 당이 아니라 김문수 보고 찍은 거다. 김문수가 뭐 우편야이다 극우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하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선거를 하면 할수록 김문수의 인간됨됨이라든지 사람의 성실함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표가 떨어져 나갔던 보수표가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문수 보고 20일 만에 40% 얻었다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뭐 2% 나왔잖아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뭐 될 거냐 2% 이렇게 나왔는데 40%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아주 잘한 거죠. 김문수 후보 개인기가 좀 있었다. 김문수 개인기로 잘한 건데 그러나 뭐 당의 후보가 잘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져버렸으면 그만인 거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낙선 이후에 이분이 또 파란 옷을 입고 철봉을 하는 장면을 또 김재원 전 비서실장이 막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뭔가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걸 아닙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면 안 됩니까? 김문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김문수가 새벽에 운동 입고 나갈 옷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파란 옷 입은 거는 그냥 옷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메시지 아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는데 뭐 색깔 따져서 이것저것 차려 입고 나갈 그런 주변 머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자기 입던 거 뭐 하고 철봉하러 간 건데 그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아침에 뭐
운동하러 나한테 그거 입고 나간 거지. 뭐 색깔로 파란 게 입고 나한테 그건 의미가 없고. 차기 당대표 출마설. 본인이 의지로는 안 할 거요. 아 그래요. 왜냐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양심이 있고 저리 강해 보이다 아주 보드라운 사람이요 속이.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요. 마음이 약하신 분.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대선에 졌는데 뭐 무슨 또 당대표냐 딱 이 생각이요. 예. 나라는 위기고 나라는 어지럽고 하지만은 뭔가 이재명 정부와 맞서서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당대표 출마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아니요. 그 사람이. 그런 권력 욕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당대표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합니까? 본인 의지로는 안 할 것. 그러면 주변에서 옥립 내가 볼 때는 그야 당이 원체 엉망진창이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서로 당이 엉망진창이어서 불난 집에 콩주스 먹는다고 이게 선거에 져놓고도 당권 서로 당 대표라고 지금부터 벌써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 험한 집구석에 누가 그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 당대표 하려고 그러겠어요. 또 내년에 1년 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보나마나 깨질 텐데 그 지방선거 깨면 또 그만둬야 되는데 1년도 안에 그 욕들을 먹어가면서 누가 그 당대표를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당대표죠. 야당 대표죠 이제. 여당 대표도 아니고 야당 대표고. 야당 당대표고 지금 야당 입장이 어려운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누굴 뽑을 거냐, 원내대표를 누굴 할 거냐,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고 당 어떻게 바꿀 거냐, 고칠 거냐, 이 당 해체하자 차라리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 이런 그리고 아주 기득권이 있는 지도부는 싹 물러가고 정말로 젊은 사람을 한번 바꿔보자든지 정치 그동안에 주류에 안 섰던 사람, 주류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전원 퇴장하고 일단 비주류로 비실됐던 사람들이 너가 한번 맡아봐라 그러면 그동안에 찬밥 먹고 서름 겪었으니까 너희들이 당 한번 맡아서 해봐라 이런 천지개벽을 할 정도의 당이 변화를 할 정도가 아니면 여기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당이 그렇게 고쳐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 이제 대표를 누굴 뽑을 거냐 이렇게 나가야지 저 당 저대로 갖고 대표 누구 하겠다 이거는 앞뒤도 안 맞고 국민들에게 마음도 못 사요. 해체 수준이면 당명 같은 것도 바꿔버려야 되나? 필요하면 당명도 저 바꿔야죠. 당명을 아예 국민의힘에서 다른 이름으로. 국민의힘이 맨날 사람들 놀리잖아요. 국민의 짐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짐을 벗어야지. 짐을 벗고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고 있으면 더 신랄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더 신랄하게 내가 해주세요. 현실 정치에 이미 한 발 빼고 있는데 내가 방송에 나와서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또 듣는 사람이 야 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애정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직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렇죠. 비대위원장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분이 그래도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비대위원장 바뀌고 또 비대위원장 선거할 필요 뭐 있겠어요. 젊은 사람인데 한번 더 믿고 맡겨라. 선거에 졌으니까 한번 물론 정당이라고 하는 건 선거에 지면 임기 이런 거 관계없이 딱 그만두는 거예요. 싹 깨끗하게. 오늘 졌잖아요. 저녁에 졌으면 그날 밤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게 되게 정당에 되게 관례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가 젊어서 김문수가 발탁을 해놨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습하는 데까지는 하도록 좀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 사장님께서 오늘 또 후배들을 위한 고언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 듣고 좀 개혁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